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3월 13일 금요일 아침 9시 26분입니다. 어제 미국 거의 하한가, 지수가 거의 하한가 출발해서 하한가로 종가까지 거의 쭉 왔고요. 중간에 새벽에 의미 있는 반등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종가까지 어떤 매수세 없이 은근히 계속 밀렸다는 게 어제 미국장의 내용입니다. 매수세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한국장 거의 하한가 출발했습니다. 그죠? 전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마이너스 7% 마이너스 8%대로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.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코스닥 시장은 뭐 서킷 브레이크인가 하여튼 뭐가 걸려서 지금 거래가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서킷 브레이크인가 사이드칸가 하여튼 걸려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. 지금 이제 이 냉철하게 지금 이 상황을 이 정도 빠진 게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들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그런 시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거의 10년에 한 번 정도 구경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시세예요. 2011년에 보다도 더 심했던 것 같아요. 제가 그쯤 유럽 재정위기 때 제가 보고 있었는데 거의 그때보다 좀 더 심하거나 아니면 뭐 그때 정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. 2008년 금융위기는 겪어보지 못했는데 솔직히 빅스 지수나 어떤 금융시장의 변동성으로 봤을 때는 거의 2008년 금융위기 때의 정점에 해당하는 거의 그 정도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거의 그 정도 시세예요. 거의 그 정도 시세야. 그렇다고 이제 야 네가 2008년 금융위기 정점 시세를 했으니까 이제 반등이냐 뭐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솔직히 오늘 반등할지 내일 반등할지 오늘 뭐 내일 더 빠질지 오늘 더 빠질지 뭐 알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.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 솔직히 그리고 그게 지금 상황에서 뭐 오늘 오르고 내일 오르고가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. 어차피 이 투기적인 곳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이 상황을 보려면은 이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보려면은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이나 환율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쪽을 봐야 그나마 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주식시장은 아시다시피 다들 이제 비이성과 공포와 뭐 환희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가지고 솔직히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상황을 제대로 좀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뭐 파생상 그냥 그런 좀 투기 바닥 카지노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제가 그냥 준비한 얘기 하면서 이끌어 나갈까 합니다. 사실 오늘 아침에 박문환 이사 샤프슈터 아저씨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거 보고 약간 좀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위기로 가기에는 좀 많은 점들이 좀 어쨌든 저는 리세션이냐 리커버리냐 지금 이제 금융 위기로 가느냐 아니면 회복을 하느냐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회복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고 생각해요. 이게 침체로 가기에는 솔직히 좀 많이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,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와가지고 저한테 아니야, 지금 리세션으로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, 뭐 인터넷상의 이런 분위기나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 모두 우리 개인들이 다 금융위기로 간다고 이번엔 거의 확신에 차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개인들의 풋옵션 베팅도 많아지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. 일단은 심리적으로도 시장 분위기상으로도 어떤 위기가 오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고 더 하나 웃기는 거는 이게 버블이 있어야 위기도 있는 건데 세상에 한국 코스피에 어디 버블이 있었냐고요. 지금은 미국에 좀 버블이 미국의 버블 미국 그건 버블도 아니에요 사실. 미국의 주식이 뭐 좀 많이 올랐다 이러는데 고평가 논란 정도지 그걸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. 이게 위기가 오려면 뭐가 박살이 나려면은 그 전에 어떤 건더기가 있어야 되는데 박살날 만한 버블이 있어야 되는데 버블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놈의 위기가 오냐 이게 또 하나의 제 생각입니다. 주식시장은 그 경제 선행지표로서 전 세계 모든 것을 좀 반영하는 전 세계 모든 것을 선반영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거는 거의 전 세계 전 지구인이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공장이 다 멈춰서고 뭐 나라가 몇 개가 망하고 한 상황을 이미 가정한 상황의 주가인 것 같습니다. 솔직히 뭐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. 야 아니야 이거 이제 나라 망하고 이러면 더 빠질 수도 있어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
어쨌든 지금 상황 중요한 거는 제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되면 듣고 하시고 제 얘기가 아닌 것 같다라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본인 의견으로 가시라는 겁니다. 어쨌든 투자는 본인 결정, 본인 판단으로 하시는 거니까 본인 책임으로. 아무튼 뭐 그래서 뭐 내일도 더 빠질 수도 있죠. 내일도 더 빠질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 자체는 절대 손절하면 안 되는 거. 오히려 뭐 어떤 종목을 살까 고민을 해야지 절대 손절하면 안 되는 자리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방문한 이사 얘기하다가 넘어왔는데 지금 제가 또 위기보다는 리커버리로 보는 게 약간 이런 것도 좀 있어요. 이런 게 사실 좀 큽니다. 방문한 이사의 내용을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.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? 깜짝 FOMC 정례 회의도 아니고 갑자기 쟤네들끼리 회의 열어가지고 50bp 0.5%를 금리를 인하했어요. 솔직히 좀 약간 의아하긴 했습니다. 야, 저 연준 의원들이 보통 똥꼬집이 아닌데 쟤들이 어떻게 하룻밤 만에 갑자기 뭐 금리를 인상 안 하겠다 뭐 어쨌든 뭐 그런 얘기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룻밤 만에 50bp를 인하했다는 게 솔직히 약간 좀 의아했습니다. 속에 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을 방문한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원래 유로존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이 금리 차이가 어떻게 결정이 되겠습니까? 어떤 나라의 신용도나 뭐 유동성이나 이런 걸로 인해 결정이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신용도. 자, 생각해 봅시다. 미국 누가 뭐라 해도 세계 1위의 국가, 가장 신뢰도가 높은 국가, 외계인이 침략을 해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. 미국. 자,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미국하고 독일하고 채권 금리가 어때야 겠습니까? 당연히 미국 국채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야 정상이죠. 그러니까 미국 국채는 비싸야 된다는 겁니다. 근데 반대로 독일 쪽 생각해 봅시다. 독일은 유로존에서 제일 튼튼한 국가긴 하지만은 어떻게 된 게 이 미국보다 금리가 더 쌉니다. 그러니까 채권이 미국보다 더 비싸요. 무슨 얘기냐? 투자자 입장에서 애매한 거죠.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는 언밸런스다. 왜냐? 분명히 미국이 제일 안전한 국가인데 미국 금리가 왜 더 높아? 그죠? 당연히 미국이 더 싸야죠. 서킷 브레이크가 해제됐다 하네요. 자, 아무튼 그래서 그 독일하고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있었습니다. 근데 그 금리 차가 굉장히 비정상적이죠. 그게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잘 됐다. 이번을 기회로 해서 바로 잡자라고 해서 바로 잡은 것 같다라는 게 방문한이다 생각입니다. 무슨 얘기냐? 금리 아마 이번에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도 금리 인하할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? 미국과 유로존의 어이없는 금리 차이. 미국이 금리가 더 높았죠. 미국이 금리가 더 높고 유럽이 더 낮았어요. 그래서 어떻게 된다? 사람들은 금리 높은 쪽으로 돈을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자꾸 미국 쪽으로만 돈이 쏠리고 돈이 필요한 유로존 쪽으로는 돈이 안 가서 유럽이 박살나고. 근데 이 밸런스가 드디어 이제 찾아지려고 한다는 거죠. 드디어.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요 정도 선에서 가격이 뭐 안정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0%대 뭐 요 정도면 0.5%대니까 어느 정도 좀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죠. 좀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긴급 금리 인하했다. 더군다나 핑계가 있지 않습니까? 뭐 국제유가 폭락에 뭐 코로나 위기에 이렇게 어떤 핑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핑계를 그 재료로 삼아서 확 금리를 조정해서 유럽과 미국의 금리 차이를 맞췄다. 그래서 임밸런스 해소. 제가 봤을 때 시장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로화가 폭등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. 유로존으로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죠. 유로존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. 어떻게 되겠습니까? 드디어 이제 드디어 미국의 국채 가격이 비싸지면서 유럽의 상대적인 채권 가격에 메리트가 생긴 거죠. 유럽이 드디어 더 싸진 거예요. 이제 그럼 유로존으로 돈이 몰려 들어갈 거 아닙니까? 달러 약세, 유로화 강세. 그래서 지금 저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게 가장 지금 봤을 때 타당한 설명인 것 같고요. 여러분들 그 유로화 강세, 달러화 약세, 큰 손들이 유로화 강세와 달러화 약세에 베팅을 하는데 전 도대체 어떻게 금융위기가 올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. 물론 실물 경기는 개박살 날 수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을 드리죠. 실물 경기하고 금융 경기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양적 완화 이후로 틀어졌다. 우리는 금융시장 매매하고 있지 않습니까? 물론 실물 경기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 금융시장이 위기로 갈 수 있는 거를 유동성의 힘으로 지금
막아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. 돈의 힘으로. 어떻게? 지금 이제 유로화 쪽으로 돈이 몰리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되면 뭐다? 달러화 약세. 제가 그 2년이 넘도록 그 원했던 달러화 약세가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했는데 그 구조적인 변화가 이번에 50bp 인하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 금리 인하를 또 할 것 같은데 다음 주 최소한 1%는 인하할 것 같아요, 미국이.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드디어 이제 유로존 채권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겨서 유로존으로 돈이 몰리겠죠. 지난 2년간 미국에만 잠겨있던 달러가 드디어 유로존으로 가는 겁니다. 유로존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그 돈의 일부는 당연히 신흥국으로도 오게 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상대적인 신흥국의 강세가 드디어 나타나지 않을까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주식이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사실상 니네 포트폴리오 빨리 교체해. 지금 내가 어떤 큰 변화가 나기 전에 눌림목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. 네, 그래서 저 여러분 되게 어렵죠. 심란하신데 어려운 얘기해서 죄송한데요. 근데 솔직히 이런 얘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주식시장 봐봐야 뭐예요. 어차피 뭐 불안해갖고 뭐 하루에도 뭐 몇십 포인트씩 급락에 또 올랐다 내렸다 그러는데 그거 보고 있다고 큰 흐름이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지금 같은 때가 오히려 어떻게 좀 지금 제가 얘기한 채권이나 환율 쪽에 큰 자금의 흐름을 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. 여러분들 지금 자리 절대 손절은 하지 마시고 우리 돈 있으면 더 사야죠. 돈 있으면 더 사고 아무튼 뭐 괴로운 날들입니다만은 또 어쨌든 파생 상품 때문에 또 기이하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일어난다면 반등도 굉장히 빠를 것이다. 자, 어쨌든 뭐 제가 뭐 니네 주식 사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. 어쨌든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.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저는 약간 도와드릴 뿐이지.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상하다 싶으면 안 들으시면 그만이죠, 그죠?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때에 너무 막 감정적으로 휘몰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봅시다. 차분하게. 아마 오늘 장중에 또 한 편 더 올릴 것 같긴 해요. 어쨌든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고 궁금한 거는 또 리플 남겨주세요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